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추억팔이 팟캐스트 80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더위와 소년 소녀 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더웠나봐. 순위가 136위까지 올라갔었어요. 아니 그거 하고 내 삶은 더 더워졌어. 아니 더워서 더위를 검색하다 걸려서 그런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더위 관련한 얘기를 시사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었는데 근데 거기에 걸린 거지. 얻어 걸린 거지. 그래서 노출이 이제 많이 돼서 많이 본 거다. 뭐 들을 거 없나 했다가 뭐야 이거 했는데 더위? 이러고 듣는 그러니까 거죠. 누진세 검색하려다가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누진세로 다 같이 욕 좀 해보자 하고 또 찾았는데 엄청. 요즘에 또 누진세가 핫해잖아요. 그죠? 진짜. 핫해. 또 시성 있는 개그를 또. 네. 네.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네. 녹음을 하는 이제 시점이 오늘 이제 설연 직후 핫해 사건이 네. 이제 뭐 누진세와 여러 가지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디스패치가 또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얘기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 담당 쇼입니다. 네, 린입니다. 민입니다. 뭐 민입니다. 민입니다. 사카린입니다. 네, 민씨 이제 뭐 휴가라고 지금. 네, 지금 휴가입니다. 어디 가요? 저 로스산토스로 떠나기로 오늘 좀 갔다 왔어요. 갔다 왔구나. 네, 오늘 로스산토스 해변에서 총질 좀 하다 왔습니다. 네. 속성으로. 네. 마약상 좀 털고, 뭐 전원만 키면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요. 은행도 좀 약간 털어주고, 그러다 왔습니다. 못하는 게 없네요. 정말 방콕이라고 대답 안 한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여튼 뭐 더위와 싸우고 있는 네 명입니다. 오늘은 용모단정과 소년소녀, 용모단정의 추억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에 당하던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 세대보다 약간 좀 더 윗세대가 그쵸. 심하게 네. 이제 네. 또 사회적으로도 또 더 윗세대는 또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또 뭐 규제가 교문 있었고. 앞에서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그것도 있고. 뭐 학교 담임이 뭐 손톱을 잘랐니 안 아이고, 잘랐니부터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등등. 네. 여러분이 90년대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 약간 학창 시절에 그렇죠. 네,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팟빵 리뷰 좀 읽을게요. 둘리와 마이콜님께서 구작도 잼나용이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여름 노래 편을 올렸었죠. 네. 그거 들어봤어요? 네. 네, 재밌잖아요. 진짜. 그거 갖고 진짜 쇼씨가 어찌나 유세를 떠시든지. 뭔 유세를 떨어? 아니 오마이걸이 최근에 아. 그 리메이크를 내 했잖아요. 얘기 들어봐. 그거를 그 구작에서 그렇게 자기 얘기를 안 받아줬다고 그때 어찌나 유세를 하시는지. 사실 그 얘기만 안 받아준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얘기를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늘상 안 받아준 걸 갖고 제가 잘 받아주다가 그것만 안 받아줬으면 제가 부당한 사람이지만 쭉 안 받아주는 건 일관성 있는 사람 아니에요? 더 부당한 거지. 그리고 더 부당한 저는 거지. 오늘날 그 오빠가 바다가 왜 재미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 시절의 여름 노래들이 오늘 이렇게 주는 그 감정들이 지금이 안 느껴지는 거죠. 허각 정은지가 불렀을 때 그 맛이 안 나는. 그렇지. 그렇죠. 저 진짜 그 노래 너무 짜증나요. 그 어떤 노래 그냥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축축 처지지 않아요? 처져요. 바다? 예, 약간 정은지 버전인 정은지. 거죠? 그 테이프 게 느린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 뮤직비디오도 너무 싸게 찍으려고 네. 흰벽에다가 그냥 영상 띄워놓고 찍었다니까. 아이고. 그 옛날에 왜 주스도 하고 그 다음에 리메이크 됐잖아. 서연이. 여름 여름 안에서. 안에서. 그 느낌 안 살아. 알겠습니다. 그래, 여름 안에선 저기 괌이나 사이판 가서 한번 찍어줘야지. 그렇지. 핫해. 야, 그거 캐리비안 베이냐? 오션 올 거예요. 오션 네. 오션월드. 근데 개인적으로 저 그 광고 너무 짜증나거든요. 저도. 그 광고 너무 싼 말이야. 저는 일단 그분 나오는 광고 다 짜증나잖아요. 그냥 저는 지코노모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옛날 그 말장난도 짜증나고 막 그 약간 좀 그래요. 옛날 페이코 때는 그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번에 그 광고를 보는데 세상 초등 말 안 되는 초등학생인 거야. 어깨에 들썩이면서 핫해 세상 말 안 듣게 생긴. 그리고 강남역인가 어딘가에 토익 관련.
예, 아니, 하테. 그렇게. 버스가 와요. 아니야. 미녀들이랑 이렇게 지코가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한껏 웃고 있어요. 이렇게 나시티 입고, 튜브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세상 초딩이야. 근데 나는 진짜 열심히 찾았어. 왜냐면 옛날에 보면은 그런 오션 무슨 월드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뭐 유이라든지 뭐 PM 이렇게 뭔가 근육이 있잖아요. 맞아. 나는 한참 찾았어. 거기서. 그치. 어디 있을까? 근육이. 일단은 벗고 나왔겠지 했는데 아닌 거야. 아니 근데 뭔가 팔뚝이 보이길래 난 한참 찾았다니까 거기서. 그런 공유같이 이렇게 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지. 근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뭐지? 네, 그러니까 언니는 그 늘씬한 미녀들과 성적 긴장감을 주는 남자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네, 긴장이 없어요 거기. 긴장감이 없어. 노텐션. 네, 노텐션. 왜냐면 핫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야. 오늘 일어난 일이 우리야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는 거죠. 한 지금 2주 뒤에 들으실 분들은 아니야 그때도 또 하트 할 수도 있어. 아니야 이거 편집할 거야. 일단 지코한테 관심이 없을 겁니다. 네. 저도요 사실. 그러네요. 덥덕하라. 오히려 이쪽에다 관심이 있겠지. 덥덕하라. 아니 오빠. 그것도 별로 얘가 저 별로 안 것 같은데. 아니 듣는 사람들이. 네. 여튼 알겠습니다. 욕을 더 먹는 하마님께서 정진영 씨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 감우성 씨는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입니다. 동양화학과. 사교육편 후기 듣다가 저도 좀 말해보자면 저는 어머니께서 한자에 집착을 하셔서 장원 한자를 초6부터 고1 때까지 했어요. 매주 한자 쓰기 정말 지옥이었고 어머니 강요로 한자 2급까지 따고 끝냈어요. 1급은 못하겠다고 우니까 그럼 그만하자고. 우리말엔 한자어가 많으니 네가 단어를 적지덕소에 제대로 사용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셨었죠. 그리고 고2 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로 선택했었는데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중국어 과외를 2달 정도 했었어요. 장원 한자 지역 소장님이 중어중문학과 출신이어서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1시간 30분씩 배웠는데 너무 짧게 배우고 끝나서 솔직히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조는 정말 제대로 배워서 그건 기억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가 인강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절이었는데 부동의 1위는 메가스터디였어요. 지방이라 학원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수학은 과외를 하고 나머지는 인강을 들었는데 스타일이 맞는 친구들이랑 과목별로 한 명씩 결제해서 2명에서 돌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어는 지금 한창 6월 모평 문제 미리 빼돌려서 난리가 난 이땡갑, 영어는 김기훈, 근현대사는 고종훈, 사회문화 정치는 이용재, 윤리는 이현... 요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1위 업체가 메가에서 이투스인가 스카이에듀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분 덕분에 진짜 예전 생각 많이 떠올리게 되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고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랬구나. 그럼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저희 때인데요. 그런 거예요? 저희 때예요. 그 이투스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나 버렸어요. 걔네가 참고서를 만들었는데 기본서 이름이 누드교과서였어요. 네, 누드교과서. 근데 그 책 괜찮았어요? 저 싫어했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호불호가 갈렸다고. 네. 아니 왜냐면은 참고서나 문제집이라는 게 각자 공부 스타일에 맞는 애가 있고 또 안 맞는 애가 있으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저는 책에 조사가 별로 없고 할 말만 써 있는 걸 좋아했는데 누드교과서가 되게 뭐가 많아. 되게 막 이렇게 구어체로 이모티콘 써 있고 막. 저는 좋았어요. 뭐 선배가 알려주는 팁 뭐 이렇게 외워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야 조잡하게. 사카린 씨가 뭐라고 막 얘기하면은 민 씨가 추임새 넣듯이 전 좋았어요. 네, 전 좋았어요.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동화전과 표준전과 뭐 이렇게 나뉘는 거. 네, 그런 거랑 비슷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정진영 씨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이분이 이 언저리 때 어떤 분이 딱 댓글을 올리고 좀 이따 지웠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이 정진영 씨가 그때 동화 표절했던 거 그거를 이제 인터뷰에서 해명하는 글을 이제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번안된 거를 이름만 빌려줬다. 출판사에서. 예. 그냥 그러니까는 거꾸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지. 그러니까는 번안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근데 그럼 번안 정진영 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맘대로 정진영 지음 이런 식으로 그치. 옛날에는 일본 원작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외색 있다고 막 그렇죠. 그럴 시기니까. 네. 뭐 그게 뭐 사실인지 뭔지는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시엔 그런 게 관행이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였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원본이 되는 책을 제가 일본에 살 때
읽은 적 있는 책인데 심지어는 그 표지 그림조차도 트레이싱을 한 그림이었어요. 트레이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뭐 정진영 씨가 잘못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시절에 출판계가 개 같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 한문 2급이라는 거에 되게 부럽습니다. 치열스. 한문 2급 쉽지 않거든요. 맞아. 보통 3급 많이 따지 않아요? 3급장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2급 이후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대학생들도 취업 스터디 할 때 그때 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 1급을 따면은 거의 고등학교 한문 선생님만큼 아는 거였고요. 저희 반에 이제 1급 거의 막 성균관의 공자학당에서 수업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친구가 이제 1급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고1 때 1급을 땄어요, 걔가. 그랬는데 고등학교 수업 내내 한문 선생님이 막히면 걔한테 물어보면 걔가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저번에 얘기하셨죠. 그 할아버지가 일본 분이라고 했었나? 그분이? 그 친구는 1급 땄다는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중학교 때 친구고 걔도 1급이고 주변에 1급 딴 사람이 2명이나 있어. 우와. 지금 전혀 연락 안 한다는 거. 근데 그 고등학교 때 1급 딴 친구 되게 좋은 그런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한문 관련된 무언가를 했던 걸로 기억나요. 하여튼 조기 교육의 성과구만. 네, 근데 그 친구 그러니까 되게 한문을 되게 진짜 그냥 자랑이 아니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시나 이런 거. 예. 그래서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친구한테 음성 편지 남기시네. 근데 위닝을 되게 잘합니다. 상관없는 얘기. 뭐야? 혹시나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네. 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용모 단정과 소년소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선은 머리부터 할까요? 네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처음 미용실 갔던 기억. 미용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갔지. 미용실, 이발소? 미용실. 이발소 미용실. 이게 두 파가 있어요. 그쵸. 어머니가 이제 좀 돈을 아끼신다고 집에서 이제 바가지를 직접 대고 본인이 이렇게 시술,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직접 그 파예요. 시술이래. 시술 졸라 받았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잘라줬어요? 그러니까는 바리깡과 이 세트가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우산 뒤집은 것 같은 그 머리카락 흘리지 말으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꼭 이제 일본에 친지가 있거나, 그렇죠. 혹은 이제 일본에 아는 친구의 언니 이런 분들이 일본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부탁해요. 바리깡을 사오라고. 혹은 일본에 갈 때 미용가위를 사다 줘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살았었으니까. 네, 바리깡 이 세트가 있었어요. 빗이랑 가위랑. 그래가지고 했죠. 근데 그게 아마 또 거의 미취학 아동 시절에는 계속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동그랗게 바가지 머리로 잘랐어요?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무슨 지브로에 나오는 바가지 씌워가지고 자르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네, 나름대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실력이 느시는 거죠. 네, 그래봤자 아마추어지만.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직접? 네, 어머니가 잘라주시다가, 그때 파마가 유행했어요. 애들한테. 양배추 파마. 양배추 머리라고 그래서 그거 했던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나도. 예. 혹시 그런 거 안 했어요? 부분 염색 이런 거 안 했어요? 제가 싫어했어요. 블리치 이런 거? 블리치 되게 싫어하고. 너무 싫어. 그리고 그 파마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맥가이버 머리. 일세를 풍미했습니다. 예. 김병지 머리. 그것도 있어요. 김병지 머리. 이렇게 뒤에만 꽁지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래, 김병지 머리잖아. 그걸 왜 해야 하는 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모르겠어요. 그냥 귀여우니까. 심지어 훅카시 많이 넣어서 아줌마들도 커튼데 뒤에 그렇지. 어머님들도 한때. 그걸 했어. 이모님 머리라고 한때. 어머님 머리. 세 보이지. 센 이모님. 장사하시는 이모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기에 눌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죠. 왜 염색도 빨간색. 그렇지. 이런 거 하시고. 네, 저희 어머니입니다. 강백호. 강백호.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이미지예요. 174에 울프컷에. 울프컷. 근데 이제 울프인데 뒷머리가 엄청 긴데 허리까지 오시고 이제 귀골이 장대하신. 저희 이모가 의도치 않게 빨간 머리가 된 사연. 그러니까 본인은 갈색을 하려고 했으나 왜 이렇게
어떻게 잘못하면 실패. 네, 그러니까 본인 맞아, 원래 색깔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 색깔 자체가 이제 조금 그래서 이렇게 잘못 나올 수 있대요 머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갈색을 분명히 투여를 했는데 원했는데 네, 붉은색이 나와버렸다. 붉은색이 나와버렸다. 그런데 본인이 의외로 만족해서 그 머리로 다녔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도 좀 사람들이 세 보여 하니까 또 이렇게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시고 좋고. 그러니까 뭐 저야 민 씨 같은 경우 집에서 이렇게 뭐 대충 잘랐는데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어땠어요? 여자는 어떻게 돼요? 저는 엄마가 한 번도 안 잘라줬고요. 근데 집에서 신경 쓰는 어린이의 모습은 여자애들은 머리를 묶어주면 있어요. 그렇지. 아, 그러네.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머리카락을 디스코 닦기, 양갈래, 춘니머리 막 이런 거로 엄마들이 온갖 머리를 하고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서 그렇지. 얘가 하원을 할 때까지 그 머리가 유지되는가. 그렇죠. 스프레이를 부렸어요. 그때부터 유지력을 가지고. 왜냐면 애들은 머리카락이 얇고 막 놀고 없으니까 머리를 예쁘게 묶어줘도 다 빠져서 오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엄마 애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놀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다 흐트러지거든. 발광을 하지 그냥. 그리고 얼마나 예쁜 머리끈의 컬렉션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머리방울. 머리방울. 이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유치원 애들이 생긴 게 다 완성형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한데. 그렇죠. 예쁜 머리, 예쁜 옷으로 외모가 판가름 나거든요. 머리빨. 그리고 제 세대 때 그 아역스타라고 하면은 이재은, 뭐 김민정 약간 그쵸. 이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쁘지 않은 이상 다 비슷하게 생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얼마나 사진 찍었을 때 이쁘게 보이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쵸. 특히 저희 때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좀 튀냐 안 튀냐는 어떤 머리냐면은 애들을 우선 양갈래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따요. 그러면은 그냥 말갈량이 삐삐 같은 머리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진화를 시켜요. 도너츠로 이렇게 그 머리를 이렇게 도넛 모양을 만들어요. 따 있는 거를 도넛을 머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따져 있는 상태로 도너츠가 됩니다. 옛날 캐릭터 콩순이 머리죠. 네, 콩순이처럼 이렇게. 그거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머리다 이렇게? 아니 실핀으로 찔러요. 똑딱 실핀으로 찌르는 거지.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 애가 튀지. 그리고 양 머리에다가 망에다가 머리를 넣어서 보충도 시켜주고. 그럼 약간 춘리 느낌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맞벌이를 시작하시고 그러면 이제 급격히 애 머리 퀄리티가 이제 낮아지는 거지. 아니요, 저희 엄마는 단발로 잘라줍니다. 우리 시대에 엄청난 유행이었던 우리 아역 혹시 너 그 머리 했니? 똑순이 머리라고. 똑단발도 했었고요. 쇼컷으로 지금 저도 쇼컷인데 그렇게 머리를 엄마가 확 잘라준 거예요. 근데 남자애들이 너무 잔인하게 놀렸던 그래. 그 머리를 하는 순간 놀림의 대상이 되거든요. 왜 놀리는데? 쇼컷을 하고 갔는데 남자애 같다고? 아니 뭐라고 놀렸냐면 너 감옥에서 어제 나왔지? 도둑놈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도둑놈. 너가 감옥 가려고 머리 잘랐는데 어제 탈옥해서 나왔지? 막 이런 식의 인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말한 놈도 악마지만 기억한 사람도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니지, 놀린 사람은 있지만 놀림 당한 사람은 영원히 기억하는 난 거지. 집에 와서 정말 베개가 젖도록 울었거든. 우리 엄마가 엄마가 이 머리를 잘라주는 바람에 이런 험한 소리까지 듣고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러면서 울었거든. 놀림 받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기억을 하거든.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니 더 어렸을 거 같은데. 8살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쯤. 진짜 근데 그때 놀렸던 놈 체육 선생 냈던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빡이 쳤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잘못 얘기한 똑순이 언니 머리가 아니고 그때 무슨 봉순이 언니? 봉순이 언니인가 그런 언니예요. 그 언니가 봉순이 스틸복 아닙니까? 몽실이 언니. 몽실이 언니다. 그래. 몽실이 언니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언니들이 많아요. 그래. 이렇게 내용들이 드라마나 책 안에 언니들이 어려운 집안에서 언니들이 애들을 키워 그것도 있고 이 몽실이 언니는 뭐냐면은 머리가 몽실몽실해. 단발로 13살 14살인데 남의 집에서 식모하는 언니 머리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엄마가 저도 몽실이 언니 머리를 해줍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저도 계속 머리를 이제 엄마가 길러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엄마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회사 은행 다니시고 외할머니가 저를 길러주시는데 외할머니가 또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딸 넷을 길러냈고 거기다 이제 저를까지 기르니까 머리 스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미 많은 아이에. 예.
그러니까 뭐 여자의 머리는 눈 감고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머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꽤 많이 길렀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간 미용실이 원주에 저희 이모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에 가가지고 원주? 네, 강원도 원주? 네, 강원도 원주. 그러니까 이제 이모 할머니도 볼 겸 이제 제가 하도 머리를 안 자르겠다고 그때는 또 어린 여자애들은 또 공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이제 공주 지위에서 탈락 끝나는 거라고 최익현이야. 그렇지. 최익현이야. 내가 모가지는 잘려도 내 머리는 자를 수 없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여자애들한테. 그 선물 교환하는 스토리 있잖아요. 선물 교환하는 스토리? 네, 그잖아요. 머리 잘라서 줬는데 남자는 시계를 팔고 그렇지. 그잖아요. 네. 여자는 뭐 머리를 팔고 가발 만드시라고. 머리 또 기르면 되지 뭐야. 그 생각했었는데. 진짜. 오빠 시계는 들어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짱났어. 짱났어. 이거 완전 성차별이었어요 그거. 그래서 야, 그 예물시계 여자가 사줬을까? 아니야. 원래 있는 시계야 바보야 그거. 연애하면서 그거 연애하면서 부부 되기 전 얘기야 바보야. 부부 되기 전에 샀겠지. 그럼. 야 머리 기르면 또 팔게. 뭘 알고 말해. 머리 기르면 내가 또 잘라서 팔게. 그럼 되잖아. 인건비 안 나와. 또 잘라서 팔게. 네가 판양 얘기하지 마. 팔면 되잖아. 아무튼 그런데 남자들은 머리가 근데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 다 짧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그렇죠. 애 때는 다 그렇죠. 나는 그게 궁금해. 그 남자들이 그 미용실을 처음부터 가는 스타일이 있고 엄마 따라서 아빠랑 이발소를 처음부터 다니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보통 이발소죠. 그건 이제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냐 마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목욕탕을 보통 같이 가게 되면은 이발소에 갔다가 목욕탕에 갑니다. 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남자애가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발소에서 미용실로 옮겨 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이 되면 시점이 오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모두가 다 미용실로 가게 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오면 모든 남자가 또 그렇지는 않아. 지금 아니 나이 먹어도 이발소 다니는 애들은 다녀. 아닌 사람은 아닌 거죠. 이게 블루클럽. 그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저희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미용실에 가면 경기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무서우니까 울고 불고 가위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미용실에 어떤 시설이 돼 있냐면 장난감 자동차처럼 의자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 탑승하게. 탑승하고 와 이러는 사이 잘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다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애를 홀리고 머리를 잘리는데 그게 이발소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엄마들이 3, 4살부터 자기가 다니는 미용실에 남자애를 데리고 가면 자연스럽게 거기를 다니게 되는 거지. 요즘에는. 근데 그게 제 동생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 20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발소 안 갔어요. 저는 미용실만 다녔고 이발소 오히려 나중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발소 한 초등학교 정도 돼가지고 쫄래쫄래 쫓아가가지고 이발소에서 달력도 보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도 볼 때가 돼야 이발소에 흥미가 생기지. 사실 이발소의 제일 즐거움은 이제 달력이라던가 뭔가 거기에 있는 아저씨들이 보는 어떤 리더스 다이제스트나 리더스 건강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약간 좀 좋은 생각, 샘터, 좀 야리꾸리한 그런 그게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런 거 보는 재미로 갔었죠. 약간 이런 풍이잖아요 이발소가. 그래서 의외로 남자애들이 이발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애들이 제 또래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전 또 남자 형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또 심지어 이발소 가는 아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미용실 가는 아빠였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미용실 가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이발소를 앞을 지날 때면 왠지 내가 못 갈 곳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늘 그렇게 우리 동네 이발소는 발이 쳐져 있어. 그거 원래 다 그래요. 원래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또 그렇게 또 내가 안을 볼 기회를 주지 않고 빨리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려. 저 이발소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이발소에서 머리 잘랐거든요. 옛날에 한 번. 그러니까 여자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에 어떤 이발소가 있는데 너무 정말 고색창연한 옛날 이발소인 거예요. 이렇게 푸른색이 도는 타일로 된 막 이렇게. 근데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거기서 내가 돈을 쓰지 않고 사진을 찍기에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라주세요. 밑에 다듬기만 하면 되니까 잘라주세요 하면서 해주시는데. 지금도 그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요. 그때도? 그때는 이거보다 좀 더 긴. 그때 해그리드일 때였고요. 아마. 해그리드. 더 긴 머리일 때인데 이렇게 갔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저씨께서 할아버지와 아저씨 중간에 분이 제 머리를 잘라주셨는데 평안도 사투리를 쓰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태원에 워낙에 외국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미용실이 굉장히 비싼 동네인 거예요. 그 동네가.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네팔, 뭐 태국 이런 쪽 아가씨들이 미용실을 못 가고 여기 와서 머리를 자른다. 난 6,000원에 잘라주니까 미용실은 15,000원이 넘으니까 여자 머리도 이발소에서 자르게 됐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여자 머리 잘 못 자르는데 했더니 아저씨 잘 잘라줘요. 그러면서 태국 언니들이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잘랐는데 너무 그 단정한 약사님 같은 그 가운과 허용가운 머리를 숙여서 감겨주시는데 너무 그 정취가 좋은 거예요. 정말 그 이발소 안에 화분들이랑 맞아. 이발소는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머리를 감죠. 네, 맞습니다. 네. 미용실은 뒤로 젖혀서 감고. 네. 근데 진짜 왜 너무 반질반질 잘 다듬어져 있는 화분과 달력과 그리고 왜 그 임의용 자격증 벽에 붙어 있는 거 그 광경이 너무 막 마음이 울렁거리게 좋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되게 얘기를 듣는데 막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요. 풍경이.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만 가서 너무 이렇게 좋게 말해갖고 제가 생각하는 이발소의 이미지는 자, 좀 사상 깨. 자, 이게 천상. 그러니까 이 동네마다 저 이발소는 다 있는데 이제 딱 들어갑니다. 이 둘이 같은 집에 삽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딸랑딸랑하고 그렇죠.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쇼파가 보여요. 근데 이 쇼파 가죽 쇼파인데 엄청 오래돼 보여. 근데 약간 번떡번떡해. 뜯어지고 막. 레자로 돼 있는 거. 네. 거기에 딱 앉으면은 보통 이제 뭐 이발소 아저씨 혼자 계시거나 아주머니랑 계시면 아주머니가 엄청 기가 세 보이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있어요. 눈썹 문신을 하셨어. 그리고 그런 아줌마들은 머리를 감겨줘.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를 깎고 이제 아내분은 계산 및 이제 면도 주 업무가 아니 그 머리도 감겨. 저도 알아요. 이제 면도 얘기 하려고. 근데 면도를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 90년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거기 딱 소파에 딱 앉으면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그렇게 끝이 이렇게 막혀 있는 책 2단짜리 이렇게 책장이 있으면 거기에 잡지들 이렇게 딱 있고 그거랑 성인 만화랑 그리고 성인 잡지랑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랑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양을 꺼내 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모두 다 고개를 팍 숙이고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용사가 많지 않아요. 테이블이 2테이블에서 3테이블밖에 없거든요. 정도지. 그리고 그런 타일로 되어 있는 그게 다 깔려있고 그리고 그 화분이나 이런 게 얼마나 고풍진인지 우리 엄마가 사온 화분보다 더 오래돼 보여. 근데 하나는 그 되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먼지가 없고 그리고 아저씨가 포마드를 그렇게 발라. 그래갖고 머리에 이렇게 그 기름진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여름에 들어간단 말이죠. 여름이 잘 기억나요. 여름에 가면은 에어컨도 엄청 빵빵 틀어놔요. 그런 데는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싸. 제 기억으로는 저는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뭐 테이블이 뭐 2-3개 있더라고 했는데 사실 테이블의 개념보다는 이제 의자의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죠. 네. 약간 의자가 그런 의자 아니야? 약간 치과 의자 같은 의자. 그리고 그런 느낌이죠. 그 테이블이 약간 나무 밑둥에 잘라놓은 거 같은 거에다 유리를 올려놓은. 뭔지 알죠? 대기하는데 이미지가 상상되잖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뭐 미취학 아동일 때 이발소를 가면은 그 이발용 의자는 어른용인데 애는 체구가 작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팔걸이 사이에 나무 판때기를 놔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앉습니다. 그 CGV 가면은 유아용 의자 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올려주죠. 두꺼운 쿠션을 받쳐놓는 거지. 저도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쿠션이면 좋은데 그 당시엔 진짜 무슨 나무 토마. 한 5mm쯤 두께 5mm쯤 되는 나무 판자를 이렇게 딱 대고 그 위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발소 애호가시거든요. 절대로 미용실을 안 가셨어요. 미용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리깡으로 미는 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기계로 둘둘둘 돌리는 걸. 이게 빗을 착 대고 짝 자르고 이 느낌을 차츰 잘라 올라가는 맛을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미용실 가면 드르륵 밀기만 한다고. 남자 머리 모양이 안 난다. 기분은 좋죠. 그게.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발소의 꽃, 면도. 스팀을 해서 이렇게 거품을 뭐라 이렇게 카푸치노처럼 쫙 내가지고 쫙 바르고 딱 하고. 나는 영화에서나 봤다 저거. 이제 할아버지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할 수염이 없어. 아니. 털이 힘. 할아버지의 오랜 단골이었던 그 이발소의 아저씨가 돌아가신 거야. 무슨 영화 얘기 듣는, 스토리 얘기 듣는 거 같아. 근데 마음에 드는 이발소를 찾아서 다른 데를 가시는데 거기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1,000원 비싸. 그래도 그 미용실 우리가 갈 때 모시고 가면 우리도 일이 편하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미용실은 갈 수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거기 가기가 싫으시다고 이렇게. 근데 그 바보샵 전통이 지금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인 것 같아요, 이발소. 있죠. 하여튼 근데 이제 좀 이제 깊숙하게 마지막으로 기억났던 건 그 머리를 깎고 나면 그 구석에 가서 머리를 감겨줄 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상하게 거기가 되게 어두워. 그러니까 그 앞쪽 이게 두 군데는 되게 밝고 머리 깎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거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되게 좀 그랬어. 거긴 안 밝아도 되니까. 그리고 뭐지? 아마 샴푸가 그 투명한 초록색이 차밍 뭐 이런 거였을까? 그런 거랑 그리고 약간 그 쾌남 냄새 나요. 이건 이제 쾌남 냄새. 쾌남 아십니까? 쾌남 로션이 따로 있어요. 남자 목욕탕 가면은 쾌남 로션 스킨이 있거든요. 몰라. 군납 아니냐? 군납은 아니고 이제 제일 싼 거예요. 어떻게 그 냄새는 모르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건 들었어요. 그 스킨 이렇게 딱 바르면은 바르자마자 5m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 쾌남이야. 남자애들 다 아는 그거거든요. 나 그거 뭔지 알아. 하여튼 근데 리스테린 냄새. 예,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치. 근데 제가 하여튼 원주에 있는 저희 이모 할머니 미용실에 가서 처음으로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울고 있을 때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때문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TV에서? 네, TV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볼 겸 그다음에 그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 우리 사촌 언니가 귀를 뚫으려고 맞다, 미용실에서 그거 해줬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미용실은 또 그 당시 미용실은 또 귀를 뚫어줬어요. 귀 뚫고, 눈 뚫어주고, 문신해주고. 귀 뚫어드립니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또, 그때 우리 원주 이모 할머니 미용실에 보면, 우리 이모 할머니가 키워낸 미스 코리아들과 정답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정말?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미용실 언니가 나가보라 그랬습니다 할 때 그 언니라? 그렇죠. 언니라고 표현 안 해. 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 미용실 원장 선생님. 뭐 일종의 그 당시에 소속사 같은 개념이잖아요. 소속사죠. 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네요. 미용실은 또 그런 추억이 있다. 귀 뚫어주고 이제 그런 이제. 근데 미용실 뚫었어요? 이제 폐업하셨죠. 그러니까 뚫으셨어요? 거기서? 우리 언니가 저희 뚫어보셨어요 그럼 그때? 아니 저는 안 뚫었죠. 저는 이미 몽실이 되어 있는 충격으로 울고 있었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머리가 자유로웠지 우리가. 근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귀 밑 2cm 단발이었어요. 학교마다 또 규정이 달라가지고. 귀 밑 2cm 단발이니까 모든 여중생들이 머리를 자르는데 지금도 제가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를 치마했다고 규정하잖아요. 아니요. 층 없이 단발로 자르면 봐줄 수가 없게 돼요. 못 볼 꼴이 된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사람 짜증나는 거죠. 머리가 너무 이상해진다는 거죠. 곱슬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헤어를 단발로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말 혁신적인 미용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야오. 일세를 풍미했죠. 그렇죠. 매직 스트레이트.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죠. 근데 제가 한 3, 4개월에 한 번마다 그거를 다 머리를 폈어요. 머리 피는데 그때 돈은 6, 7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비쌌어. 많이 비싸죠. 비쌌고 제가 숱이 또 없어요. 돈이 아까워. 그래서. 아니 달걀에 김 붙여놓은 것처럼 되는 거야. 완전 딱 붙는 거지. 붙는 거야. 김 붙여놨대.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카린 씨의 김 붙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무슨 느낌인지 상상만 하면 알겠잖아요. 사카린 씨가 참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게 머리를 계속 핀 거예요. 그러면 끝이 막 갈라지고 머리 되게 상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카린 씨의 건강한 머릿결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제발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다가 규정이 바뀌어서 머리를 까만 고무줄로 묶고 10cm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완화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광명 찾고 머리 기를 수 있었어요, 진짜. 진짜 머리를 너무 곱슬머리 스트레스니까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고 고데기를 사서 판고데기로 머리를 또 피고 갔어. 새로 나오는 머리는 그렇죠. 직모로 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남자애들은 더 해요. 더 하죠. 남자애들이 곱슬머리인데 머리 짧게 잘라놓으면 흉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피고 뭐 왁스 바르고 남자애들이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남자는 이제 대부분 귀를 덮으면 안 되죠. 그게 그렇죠. 일단 기본 룰이죠.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 귀가 덮이면 이제 바로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가 약간 허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스포츠 머리. 그렇죠. 근데 그걸 깎아놓으면 그렇게 못나배. 그럼. 못나배. 그 머리에서 인물 사는 사람 없어. 그 머리에서 인물 사는 사람 장동건 정도? 네. 원빈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머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 단발머리 중에 머리를 층을지게 샤기컷. 나왔어, 샤기. 그래서 여자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묶잖아요? 머리는 정말 한 줌밖에 안 묶이고, 그렇지. 묶은 것도 푸른 것도 아니게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너무 층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땐 그게 예쁜 줄 알았지. 남자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당시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후반? 그때인데 다 스포츠였거든요. 머리 긴 우리 또래 남자애들은 TV 안에서나 보자는 그런 환상 속의 것들. 그렇죠. 아이돌 한다고 머리 기르고 다니고 물 들이고 다니고 이러고. 뭐 젤 정도는 바르는 애들 좀 있어요. 젤 정도는 바르죠. 몰래. 네. 근데 그 짧은 스포츠 머리에 바른다 한데 고슴도치밖에 더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헤어 컬러 스프레이라고 혹시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뿌리면은 머리 색깔이 바뀌는 건데. 순간적으로. 피부에도 묻고요. 친구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뿌렸는데 친구가 뿌려줬어요, 제가. 근데 스포츠 머리니까 머리 색깔이 안 바뀌고 두피 색깔이 바뀌는 거야. 슬프다. 근데 슬프죠.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이제 98년, 99년 약간 IMF 직후에 이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고 할 때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려워지면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걸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여자들은 그럴 때 뭐 립스틱이라든지 뭐 약간 쬐끔한 거 갖고 이제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뭔가 작은 걸로 변화를 줘야 되니까 소비 풍토가 바뀌었다. 그래서 엄청 그때 염색을 엄청 다들 막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렇게 중학교도 그렇고 이제 제가 99년도가 제 중3이고 2000년이 이제 고1인데 그 99에서 2000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학교가 정말 염색과의 전쟁. 우리 학교도. 그러니까 애들이 특히 이제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그 겨울방학에 저마저도 제가 그때 그렇게 범생이었는데. 염색을. 오렌지색이에요. 첫 염색이. 중학교 졸업사진이 오렌지색이에요. 졸업사진이.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다 했어, 다. 네. 그 졸업사진이 오렌지색이면 말 다 한 거예요. 선생님들 막 뒤로 다 넘어가. 근근데 졸업식인데 애들을 막 기합을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뒤에 부모님이 계신데. 아니, 지금 FA 되는 건데, 이제. FA 되는 건데, 진짜. 그러니까 FA 넘어서 뭐냐면, 애들이 염색을 하려면, 비싸니까 가정용 그 염색 연모제를 집에서 하고 저도 집에서 했어요. 세븐에이트 같은 거. 네, 그런 거 로레알 뭐 마즈렐 23호 뭐 이런 것처럼. 그거 엄마가 발라줬어. 누가 발라주고 내가 이렇게 그렇지. 바를 거야? 이렇게 염색도 하고 무슨 짓을 하냐면 탈색만 하는 거야. 그래. 그런 애도 있었지. 머리 샛노랗게 탈색만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쁘게 나온다. 모래알처럼 나온다고. 도끼 같은 애들이 하는. 네. 근데 염색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 이제 방학이 끝나, 여름방학이 끝나. 어떡할 거야, 이제? 2학기 때 계약식 날 출석부로 맞는 거야. 그 딱딱한 출석부로. 출석부로 맞는데 염색한 애들을 이렇게 교무실 앞에 복도에 싹 모아. 이렇게 세워놓고 때리는 걸 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멘트가 지금도 생각이 나. 이런 대가리에 먹물이 들어가겠냐, 노래서. 이러면서 이런 노란 대가리에 먹물이 들어가겠냐 이렇게 때리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까맣게 염색하고 오라고. 그럼 애들이 뭘 하냐, 미용실로 갑니다. 아줌마 양귀비요.
양귀비? 그게 무슨 말이야? 까만색으로 머리 염색을 하는데 할머니들 새치 염색하니 제일 싼 그 회사 이름이 양귀비라는 거예요. 염색은. 근데 별걸 다 한다.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노란색으로 염색하는 거 나의 예쁨을 위해서 한 거니까 비싸도 괜찮은데 그치. 까만색으로 하는 건 비싸게 하고 싶지. 이런 깊은 뜻이. 까만색으로 한 건 제도권 너희들이 하라고 한 거니까 내 돈을 많이 들일 수 없다. 제일 싼 걸로 하는 거야. 양귀비를 하면 이런 저항 정신 아실 거야. 누구 아는 분 나온다 이제. 반골들. 그래서 애들이 머리가 그 자연스럽게 우리가 까만 머리가 나서 까만색이 아니라 염색을 하면 정말 먹물 칠해놓은 것처럼 흑빛 머리. 어색하게 까매져요. 네. 어색하게 까마지고 막 그 학기 초에 그 센 노랬던 애들이 서서 이렇게 까맣게 제도권으로 물들어가는 먹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먹물이 들어가게.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출석부, 갑자기 생각나는데, 출석부를 엄청 많이 때리면 출석부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엄청 맞으면 그렇죠. 네, 엄청 많이 가장자리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해가지고. 터지잖아, 그거. 왜 그렇게 염색들을 했을까? 두피 망가지는데. 아니,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야?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something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지. 일탈의 일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머리를 저희가 이제 단발이잖아요. 여기서 뭘 좀 더 튀어보겠다 하면 커트를 치는 거야. 뷰컷으로. 더 짧게? 더 짧게. 그리고 선생님이 막 김이 2cm인데 너 왜 뭐 1cm가 더 늘어났어? 이러면 열받는다고 다 밀어버리고 오잖아. 아,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남자애들은 그럴 수 옛날에는 뭐 앞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당해본 적 없고. 저는 당해봤어요. 학교에서 당했던 게 뭐냐면 단발인데 이렇게 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이렇게 머리가 똑같이 길면 한쪽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반대쪽도 무조건 잘라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자를 수밖에 없게. 저는 바리깡으로 하면 앞에가 아니고 뒤에를 이렇게 쥐파먹는 거 마냥 이렇게 밀어버렸던 걸 기억나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춘 거죠. 문희준처럼 이렇게 기르지 그래서 앞에만 칼로. 문희준처럼. 여자애들 단발머리 있는 애들이 칼머리 쳐서 그 머리를 했지. 문희준 머리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럼. 문희준 솔로 1집 때 그 머리. 그렇지. 뒤에는 짧고 앞에만 그러니까 길고. 여자애들이 단발인데 이상하게 그 가위로 잘라주는 데 말고 미용실에 칼로 이렇게 뚝뚝 끊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 머리를 커트를 할 때. 맞아. 아실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아니야. 두두둑 끊어주는 데 있어. 이게 칼 같은 걸 들고 이렇게. 나 뭔지 알아. 그걸 칼머리라고. 그래서 그 머리를 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있었죠. 진짜 싫어했어. 그 언니들이 같이 노래방 가면은 문희중 솔로곡을 진짜 잘 불러. 아이고. 우리 이야기 같은 거. 예. 악기 없이 추는 나무 같은 거. 그거 진짜 잘. 어쩌고 있는데? 네, 진짜 잘해요, 그 언니들이. 잘하겠죠. 네. 이제 그런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머리고 나발이고 이제 관심이 없어. 수능밖에 없으니까. 모든 게 귀찮아져. 그지 않았어요? 똥머리가 제일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돼.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미용실 집게핀으로 앞머리를 고정해요. 그렇지. 그거 보면 여자들 왜 머리 이마 위에 여기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오는 거 이거 핀으로 엄청 잡잖아요. 그렇지. 네. 여드름이 되게 악화돼 앞머리가. 앞머리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점점 이마에 여드름이 들죠. 그 머리카락에 유분 묻어가지고 피부에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다 까고 있어. 그리고 이게 앞머리가 있으면 확실히 이렇게 할 때 계속 신경이 쓰여.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앞머리가 있으면 계속 이 앞머리를 치러 또 미용실을 가야 되니까 그게 짜증나고 그러니까는 아예 이걸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죠. 그리고 앞머리가 없는 헤어스타일로 그냥 뒤로 넘기기도 묶어버리거나. 하고. 묶어서 똥을 만들죠. 그죠. 머리를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말리는 게 일이에요. 아침마다. 여자애들은 머리가 얼어서 와요, 겨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꼬리빗이라고 하죠. 촘촘한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얼음이 쑥 떨어지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나 머리에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뭐 3mm였으니까 뭐. 그때도 오빠 때도 고등학교 교치기. 그렇죠. 다 스포츠 머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키 이런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들 꼬리를 기르는 몰래 키우죠. 네. 검사 받을 때는 표문 앞에 지나갈 때는 이렇게 꼬아가지고 올려놓고 귀 옆으로 숨기고 그런 것이죠. 제키라기보다는 약간 유승준 영향이 컸죠. 네, 유승준 영향이죠. 스티븐. 네. 그리고 여기서는 그 머리를 안 했다고 하지만 그 한쪽 앞머리만 길게 길러가지고 부분 염색하던 게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 있었어. 네네네. 왜 이렇게 비웃어요? 몇 년도쯤이에요, 그게?
95년 애교머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거 한쪽 머리만 이렇게 길러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 한 두 줄만 이렇게 내리는 도련님 머리. 도련님 머리. 있었어. 이제 엄마들이 이제 그런 애들이 뭐 피아노 독주회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넘겨가지고. 그렇지. 독주회. 그런 거 했잖아요. 맞아. 기억나네. 그런 거 할 때만 그 학생회장 머리처럼 이렇게 해갖고. 네네네. 엄마들이 왜 그 반바지에다가 위에 애들 마이 입힌 거 있잖아요. 그런 룩, 정말 소년 합창단 룩. 네네. 멜빵 바지 같은 거 입히고. 그런 거 입고 남자애들은 그런 머리 하고. 그리고 저기 누구지? 사카린 씨가 말했던 그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막 염색하고 이렇게 냉기고 이런 친구들이 꼭 힙합을 쳤어요. 그 이름이 여기 이걸 이름 뭐라고 했는데? 그 힙합을 추면 그 염색한 머리가 막 휘날려. 막 걔를 휘날리면서 막 몇 년 전에 GD가 그거를 재해석했었어요. 미역머리? 이쪽을 길게 해가지고 이쪽을 핫핑크로 염색하는. 그게 뭐 진짜 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곡이더라. 하여튼 괴상한 머리였어요. 그 머리 길이만 1m 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그거 되게 그 룩을 되게 과장한 거였고 90년대 무드는 그게 아니었지. 재해석이래. 재해석이지. 왜냐면 GD가 저희 또래인데 분명히 초등학교 때 그 머리에 했던 거에서 영감이 왔을 것 같아요. 모르고서야 그 머리가 할 수 없어. 난 놈이야. 반면에 이제 여자애들은 그런 머리를 하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외출용 고데기를 학교를 갖고 와가지고 한이가 하는 거 있잖아. EXID 한이가 하는 거 그룹부. 그 이름이 그룹부예요? 네. 아마 어머니들 그룹부 헤어롤이라고 하는데 헤어롤. 근데 다 그룹부라고 불러요. 그때 예전에 그 사카린 씨가 한이가 그렇게 TV 나서 그거 하는 거 꼴 보기 싫다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몇 주 뒤에 무슨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어떤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그거구나. 제가 그 싫어하는 맥락은 뭐냐면 왜 전철에서 화장 고치는 거랑 똑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똑같이 했죠. 싫어요. 그거는 반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아무리 그때 그 고3 생활로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반에서만 착용하고 복도에 나갈 땐 뺐다고. 그렇죠. 근데 요즘엔 안팎으로 하고 다니죠. 근데 그런 짓을 뭘 하냐면 여자애들이 머리를 피기도 하지만 말기도 해요. 그 고데기를 잘하는 애들이. 그렇죠. 주말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끝났다. 그렇지. 그러면 토요일날 시험이 끝나면 시내에 나가야 되잖아요. 놀아야지. 놀 때 그 머리를 다 한 사람이 말아줘서 다 똑같은 머리에 기술자가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이 갖고 와서 똑같은 립글로즈를 다 발라서 똑같은 입술에 똑같은 머리를 하고 똑같은 화장으로 나가는 거야. 그 시절에 여자애들은 그랬어요. 왜냐면 한정돼 있거든, 재료가. 지금처럼 무슨 에뛰드가 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몰라, 사카린 씨 고등학교 때는 미샤가 나오고, 뭐, 페이스샵 이런 애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미샤 이런 애가 나왔을 때가 벌써 제가 대학교 한 1, 2학년 때가 돼서야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제일 흔하게 바르던 건 니베아 그 색깔 나는 거. 그렇지. 그런 거 바르고 다녔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교문과 월요일에 담임에게 매주 혼납니다. 매주 혼났어. 멋을 내봤자 혼나던데. 혼나도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어. 그게 가끔 초등학교 때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머리니가 유행할 때가 있어요. 머리니? 이. 그래가지고 누가 옮겼는지 모르게 다 옮기면 엄마들이 이제 생활 필수품 참빗을 시장에서 사와요. 그래서 신문지 깔아놓고 이렇게 빗어 내리면 벌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손톱으로 이렇게 틱틱틱 터트려주기죠. 근데 그게 강아지 같은 게 애완동물이랑 많이 살다 보니까 그런 애가 한 명 옮으면 반 전체가 옮는 거예요. 90년대 초반은 있었어. 요즘에는 이제 유치원에 엄청 많아요. 어떡해? 제가 좀 이제 조카가 웬일이야?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겨울에 난방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상태에서 동물이 밖에 나갔다가 그 깨끗하지 않은 동물과 접촉했는데 그 애완동물이 애랑 또 붙어서 애의 머리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니까 가난한 동네에 가서 많지도 않고 오히려 반려견이 있는 잘 사는 동네일수록 그게 더 많은 거야. 못 살아.
그래서 지금 그게 되게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유행한대요, 머리니가. 저 또 한 번 얼마 왔었어요. 크기가 얼마나 되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한 번 아주 쌀알보다 작은 좁쌀. 예, 좁쌀 정도? 완전 징그럽겠다. 안 징그러요. 그냥 터뜨려 죽이면 돼요. 근데 근데 이렇게 빗으면 이렇게 툭툭 떨어지거든요. 떨어져. 네. 그래서 나 신문지한테. 그래서 그 찬빗을 그때 처음 써봤어요. 엄마들이 자기 어렸을 때 했던 그 생각을 해갖고 와서 하는데 요즘에는 그거 전용 샴푸가 있대요. 그걸로 감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찬빗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저도 전주 한옥마을 가서 처음 봤는데. 사카린네 집에 있어요. 집에 없었어, 나는. 집에 없었고, 저도 전용 샴푸로 감았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는 늘 궁금했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진짜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걔가 촘촘한. 엄청 촘촘해요. 엄청 촘촘해. 진짜 실물을 봤더니. 아파. 이게. 진짜 이게 모발이 굵은 사람들은 진짜 아플 정도로 아파. 진짜 근데 그걸로 빗으면 왜 머릿결이 좋아지는지 알겠어.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빗어줬었는데. 조상들이 대단한 빗을. 반대 아니야? 머릿결이 좋으니까 빗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머리 두피에서 나오는 유분을 머리 끝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건강해지는. 이 조상들이 대단한 빗이야. 진짜 대단. 그런 대단한 빗을 이를 색출하는데 썼다는 거죠. 일석이조인 거지. 조상들이 유분도 전달하고 벌레도 잡고. 요즘에도 그게 나는 되게 충격적이었어. 지금 2016년도인데. 그러니까. 머리니가 있다는 게. 와. 근데 이거 굉장히 최근에 늘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데도 개를 키워야 되나? 그러니까 강아지를 정서 발달이 좋으니까 외출했다가 오면은 목욕시키고 바싹 말리고 해야 되는데 얘가 나가서 그냥 좀 덜 깨끗한 애들이랑 놀 수도 있잖아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빠졌는데 손톱 검사 한 적 없어요? 왜 종례 시간에 하죠. 했었죠. 네, 종례 시간에 등교할 때 하지. 등교할 때 써? 월요일 아침에.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저는 이제 불씨로 이렇게 손 앞으로 내밀어 이러면서 손등 이렇게 올려서 본 다음에 30cm 자 같은 걸로 길면은 때리고 막 그랬었죠. 길면 손톱 이렇게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자 세워서 때리고. 네, 맞아요. 중학교 때 담임이 그거를 주말에 목욕하고 손톱 깎고 깨끗하게 와야 된다고. 근데 여자애들이 손톱 기르고 막 투명 매니큐어 바르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손톱 검사라고 이렇게 손등을 뒤집어서 손바닥 바깥으로 손톱이 나오면 혼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기준은 명확하네. 네. 이렇게 뒤집었을 때 손톱이 보이면 안 된다.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하다. 어떤 애가 손톱이 반짝반짝하다고 혼났어. 투명 매니큐어를 발랐다고 혼난 거. 네. 아니요. 그냥 빛이 나는 거야. 그냥 손톱이 건강한 앤 거지. 본래 너무도 본디 건강한 앤 거지. 근데 그게 세상스럽고 억울한 거야. 맞아, 완전 서럽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손톱을 반짝거리게 태어나게 했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했더니 거짓말하지 마. 넌 그럼 손톱을 갈았니? 막 이러면서. 저 중학교 때 손톱 갈았었어요. 그거 있죠? 네. 스틱으로 된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유행이었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있는 모래로 손톱을 막 비비는 거예요. 연마대에서 반짝반짝해지라고? 그거를 며칠 동안 하면은 반짝반짝해져요. 연마대에서. 네. 그게 멋있어서요? 그게 유행이었어요. 일본에 있었지. 아니 한국에서. 그래? 네. 뭔가 이상하면. 개포동에서 그랬어. 개포동에서. 진짜 그랬어. 미친놈들이었지. 나도 했지만은 수업 시간에도 그 모래를 좀 갖고 와. 교실로 갖고 와.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에 손톱을 이렇게 비비는 거야. 비비고 있어. 그 선생님이 개포동 출신이었나 보다. 그래갖고 손톱이 반짝거려가지고 혼났는데 걔가 너무너무 억울해해서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야, 나 뭐 바른 거 같아? 바른 거 같아? 아니지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바른 것 같다 그러고. 아니야. 그래. 그 선생님 미쳤나봐. 막 이러고 싶은 거지. 걔는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나 아까 전에 우리 왜 염색, 부분 염색 있잖아요. 요 부분 염색. 근데 왜 한번 우리 학교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한테 엄청 혼난 거야. 염색했다고. 근데 걔가 엄청 억울해하면서 끝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뭐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막 이러면서 애를 엄청 혼낸 거야. 근데 걔가 끝까지 자기는 염색 안 했다고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걔를 버릇세웠어. 알고 봤더니 걔가 선천적으로 뭐가 모자라가지고 네, 색깔이 멜라닌이 부족해. 색소가 네. 여기만 변색되는 뭐인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새 머리카락이 나도 그 부분 색깔만 계속 그 색깔의 머리카락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엄마가 와가지고 병원 진단 섞어가지고 선천적 뭐가 있다고 그 선생님 얼굴에 이렇게 솔직히 기분 나빠도 미안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얼굴에다가 그 왜 얼굴 밀다. 그렇지. 얼굴 앞 5cm 앞까지 그 들이밀었지. 종이를 들이밀면서 그래도 선생님은 뭐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있나. 애를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근데 저희 고모가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머리가 약간 갈색에다가 눈동자도 노란 사람들 있죠. 왜? 그렇지. 선천적으로 색소가 좀 네. 한국 사람이어도. 그 한국 사람인데 그랬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애들이 맨날 튀기라고 놀렸대요. 이게 튀기라고 놀렸는데. 야, 튀기라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쵸. 완전 비하하는 그러니까. 완전 비하하는데 그 튀기라고 놀림받던 그 분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노랑머리들이 흰머리가 천천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승리자 인생에. 그렇죠. 중학교 때 약간 반에 꼭 한두 명씩은 한 40대로 보이는 애들가 있잖아요. 그 애들은 40세가 돼도 그 얼굴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승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그 어머님은 굉장히 교양이 씨 그 항의를 한 경우고 왜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왜 천연 파마. 저요? 자연적으로. 근데 그렇죠. 이제 사카린은 조금 이렇게 웨이브진 그거고 왜 진짜 곱슬곱슬한 약간 구준표 같은 완전 완전 곱슬곱슬한 애들도 있어요. 진짜 막 누가 진짜 파마를 해야만 나오는 그 어머니 같이. 파마 같은 그런 할머니 파마 같은 느낌. 그렇지. 네. 그래서 있어요. 또 선생님이 혼을 낸 거야. 파마 했으면 했다고 하지. 혼내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또 그런 식으로 애 말을 안 믿은 거지. 또 했으면 했다고 하지 또. 그렇고 치사하게 왜. 왜 그러냐. 애는 또 천연 파마라고 하고 왜 선생님한테 거짓말하고 또 이런 공방을 한 거지. 그래서 뭐 내가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사진 다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이 엄마는 또 젠틀한 엄마가 아닌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근데 와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는 거지 그러면. 교무실 뒤엎었다 그러더라고. 야, 우리 새끼인데. 근데 저도 그때는 초등학교여서 그래 따더라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누구 엄마가 와가지고 교무실 화분을 3개를 깨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멋있네. 근데 나는 깰만하다고 난 어린 마음에도 그거는 깰만하다야. 네. 속상하죠. 근데 선생 입장에서 또 얼마나 속고 살았으면은. 그렇죠. 많은 애들이 이제 속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짓말을 했겠어,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애를 혼내기 전에, 그래, 너를 오늘 믿고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 확인서 갖고 와라, 이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현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죠. 애를 우선은 믿고 보낸 다음에 어머니한테 확인 전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말이 진짜 우리 애는 천연 파마예요 하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고 어머니가 그래요? 뭐 어머니에서 은근슬쩍 떠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 또 애가 엄마를 동원해서 거짓말 한번 해달랄 것 같은데. 야, 근데 어떤 엄마가 학교에 거짓말해줘. 근데 뭐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금 린 씨가 말한 그런 방법이 효율적이고 올바르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쌓여왔던 어떠한 그 울분과 분노와 스트레스가 그런 애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죠. 막말로 그냥 갑자기 떠든 놈 누구야 이러고 불러낸 다음에 발바닥 40대를 때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자기가 기분이 나빴거든 그날. 대체로 그런 놈을 미친놈이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교육자스럽지도 않고 어른스럽지도 않은 대처라는 거죠. 근데 애들이 그땐 더 어른스러운 게 이렇게 이유 없이 이게 막 때리잖아. 그러더니 야 네가 참아. 어저께 저 양반 부부싸움 했나 보다. 그래. 애들이 너무 12년 동안 많이 보고 성장했어.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하여튼 3mm로 이렇게 머리를 계속 밀면서 그랬어요. 그냥 되게 더럽고 치사하다. 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래 내가 니들 말을 따라주마. 어디 한번 적극적으로 따라주마. 막 이러면서. 미용실을 가면 원장님의 이름을 다 미용실 이름을 썼어요. 이가자 뭐 이철 헤어 커커 뭐 이윤정 헤어 뭐 박준미자 지금도 이철 헤어 커커 막 이렇게. 근데 미용실에 그 동네 미용실의 특성상 항상 그 중년 아주머니분 이 혼자 하거나 아니면 아저씨가 하실 때도 있는데 앳된 시다들. 그렇지.
그래서 요즘에 보조 언니들이 하면 원장 선생님이 오른쪽 머리라고 그 스태프분이 왼쪽 머리 해주면 왼쪽이 모양이 다르고 막. 자르는 거를. 아니요, 이게, 맥스트레이트는 양쪽에서 이렇게 빡빡할 때 있잖아요. 근데 손목의 힘이 두 사람이 다르지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환불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이라 되게 막 동네 미용실은 솜씨가 없어서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귀도 한번 잘렸어요. 저 오른쪽 왼쪽 귀 모양이 살짝 달려요. 근데 이쪽 보면은 여기 약간 과외로 찝혔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네. 그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때 별로 아픈 거 몰랐거든. 근데 한 수년 지났는데 보니까 귀 모양이 다른 거야. 똑단발로 자르던 시절에 그런 사고가 있어. 트윈픽스 같아. 그런 당한 건 어쩔 수 없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하나 있는데 그 중학교 때 이제 이발비를 엄마가 주잖아요. 엄마는 미용실 기준으로 돈을 줘요. 그러니 엄마는 6,000원에서 8,000원을 주는 거죠. 왜냐면은 어머니도 이제 학교 등하교하는 길에 있는 미용실의 가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갔다 와라. 그럼 난 여기서 제일 싸게 머리를 깎고 오락실 가는 거지. 어차피 3mm. 그쵸. 아니, 그때 3mm 아니었는데, 고 중학교 때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엄마한테 돈 받고 친구가 깎아줬어요. 진짜. 네, 하여튼 뭐 그랬는데, 위인 돼가지고 위인전에 넣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민씨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말 좀 끊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이발소 거기를 가는 게 1안? 2안이 미용타운이라는 데가 있었어. 미용타운? 네. 블루클럽 같은 거야? 모르겠어요. 약간 하여튼 좀 미용인들이 모여서 만든 타운가 아니면 그거보다 법조 타운 같이. 거기는 정말 거기가 이제 그 많은 중고등학교 남자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였어요. 우리 그러니까 엄마 거기는 시간 안에 많이 까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조건 타임으로 가는 거야. 미용 학원에서 실습의 장으로 하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런 건 모르겠고, 하여튼 근데 잘 깎으셨어요. 기본빵은 깎으셨는데 여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머리를 다 깎잖아요. 그러면 딱 앉아. 그러면 딱 앉으면 물어보는 게 뭐 그런가? 스포츠 어디 기를 거야? 뭐 이렇게 그 패턴이 있어. 질문에 그 딱딱딱 말하면은 아줌마가 우웅 해서 막 이제 빨리 깎는 거야. 다 깎은 다음에 그러면 머리 감고 오래. 그러면은 거기에 그 그게 있어. 화장실에 보면은 화장실에 그 대걸레 빨대 있는 그거 있잖아요. 알아. 그게 깊은데. 그게 한 3개 정도 있어. 그러면 근데 그게 수도를 트는 게 아니라 하나씩 다 샤워기가 달려 있어. 그래서 샤워기를 머리를 아줌마가 샴푸 거기 있는 거 쓰래. 그럼 이렇게 쭉 눌러서 펌핑해서 내가 막 감아. 근데 자기가 감으면은 뭐 목 이런 데 남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싸니까. 되게 엄청 쌌어. 그래서 그걸 깎고 앉으면은 이제 드라이 해주고 아줌마가 그래도 젤까지 발라줬어요. 원하면. 되게 좋은 아줌마. 그 성격이 되게 좋아. 그 대신에 여기는 되게 업무 시간이 되게 짧아. 낮 2시부터 애들 등하교 타임 있잖아요. 그때만 딱 장사하고 빠지시는.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갔어요. 민씨 혹시 육군 훈련소 앞에 있는 이발소 간 적 있어요? 논산요? 네. 아니 지나가면서 보긴 봤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내려고 갔다가 저도 친구 보내려고 그 안에서 깎는 걸 봤는데 진짜 신세계입니다. 거기는. 물어도 안 보죠. 장난 아니죠. 당연히 물어 안 보죠. 왜냐면 똑같으니까. 공장이에요, 공장. 분발이 머리니까 어떻게 깎냐면은 의자가 한 4-5개 있어요. 앉잖아요. 직원이 3명이야. 직원 1이 가위로 싹둑 잘라. 직원 2가 와가지고 바리깡으로 작은 가위로 싹 잘라. 직원 3이 바리깡으로 윙 하고 끝이야. 공장이네. 컨베이어 벨트네. 그러니까는 그 직원 1은 철저한 분업. 직원 1은 손님이 앉으면은 앉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냥. 그거를 하고 뭐 어떠한 머리통이든 내가 다 잘라주겠어. 그 당시에 뭐 10몇 년 전인데 10,000얼마 했던 거 하면은 진짜 돈 완전 쓸어 담는 거지. 진짜 쓸어 담는 거야. 게다가 다 현금 장사잖아. 현금 장사니까. 그럼 머리도 안 감어. 왜냐면 이제 곧 들어갈 놈인데 머리 왜 감냐는 거야. 히트는 민 씨가 그 8mm, 3mm 머리를 이렇게 똑같은 길이를 유지를 하면은 바리깡에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민 씨 친구가 머리를 잘라줬었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느 날 나 이제 8mm로 계속 자를 거니까 바리깡이 더 세겠다고 나한테 머리를 잘라달라고. 그래서 사카린 씨가 이제 싫다 그래서 이제 미용실 가기로 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 제가 8mm가 아니고 9mm입니다. 9mm야.
제가 그 머리를 잘라준다는 행위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친구가 머리를 잘라달라 그래가지고 한번 잘라주다가 머리를 아주 개망쳤어요. 밀어야지. 네.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남친 머리를 스포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뒤쪽을 개망쳐놓은 거야. 이거 두서없이 뒤쪽을 망쳐놔가지고. 평원을 만들어 놓은 거지. 쥐 파먹었다 그러잖아, 엄마들이. 아니, 이게 나는 분명히 균일하게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미용실에 갔더니, 누가 머리를 이따위로 잘랐냐고. 그렇지. 네. 요즘에 리젠트 헤어, 이데팔, 포마드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근데 1세대 풍미했던 왁스라는 헤어 제품이 있어요. 왁스.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무슨 짓을 했냐면 3,000원만 받고 미용실에 왁스만 발라줬어. 맞아. 그것도 있었어. 맞아. 맞아. 그런 적도 있었어. 남자애들이 나들이를 가려면 3,000원을 주고 왁스만 칠해주는 거야, 형들이. 그리고 왁스도 팔아. 그 형들 왁스 짱 잘 발라. 미용실 형들. 대박. 네. 오빠한테 컬처 쇼크는 엄청 멋스럽게 해줘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손이 이게 막 살아 움직여.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말려준다니까? 그대로 고정시켜주고 막 이렇게. 스프레이도 해줘요. 저는 어떤 놈을 봤냐면은, 그 올리브영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테스터로 있는 왁스로 그 자리에서 스타일링하고 나간 놈 봤어요. 그런 건 많이 하죠. 여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많이 하잖아요. 네, 남자들도 뭐 똑같죠. 뭐. 한 적 있어? 저요? 한 적 있어요. 있구나. 네. 나만 없구나. 네. 아니 돈 아끼는 거니까. 세대 차이야. 그리고 막 예를 들면 급하게 어딜 가는데 머리가 엉망이에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잠깐 들려서 발라서 내리고 가고 이러면 좋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세대는 지금 스타벅스 가가지고 4명이 앉아서 그 벤티 사이즈 2개 정도 시켜놓고 2시간 앉아있는 것쯤은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4명이 갔는데 음료를 2개 시키냐고? 2개 시켜놓고 2시간이나 앉아있냐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왜? 더 잘할 텐데 그런 분들은. 설빙 가서 4명이서 아저씨가 1일 1빙 하고 왔대잖아. 4명이서. 1빙? 얼마 전에 일본에서 설빙 개업했잖아요. 엄청 사람 많죠, 지금. 네, 일본이 약간 남의 거 안 먹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4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던데. 네, 그래가지고 그 약간 1인 1빙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작게 한 거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무스도 있어요, 무스. 한도 끝도 없네. 무스 더 옛날이죠. 김무스 아저씨. 무스야, 젤야. 저희 집에 무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기억이 딱 났는데 결혼식 갈 때. 그래. 그때 야 앉아. 그러면 그럼 이제 싫어 막 저거 냄새 싫어 말면은 이제 야 시끄러워 앉아. 단정해야 돼. 야 앉아. 너 앉으면 너 팩 바꿔줄게.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은 앉는 거야. 그거 앉으면 엄마가 막 흔드는 소리 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어머니가 그 건축학교로 나오는 조정석 씨였네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거를 막 만져줘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그때도 엄마가 만지면 되게 너무 단정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난 그게 싫었거든. 대련님 머리. 근데 사촌 형이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사촌 형이 발라줬거든요. 멋스럽지? 약간 책받침 뒤에 나오는 홍콩 스타처럼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요즘 사람. 그때 제가 막 성령 막 이런 거 보고 맨날 집에서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남자가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안 발라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여튼 용모단정 특히 오늘은 머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머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욕탕도 가야죠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몇 회였대요? 우리가 80회였나요? 네. 80회 20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